AI 시대를 맞아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하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수요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 기자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변압기 수출액은 2021년 대비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노후와 교체 수요까지 겹치면서 지속 성장이 부각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 LA 산불로 인한 재건 테마까지 겹치면서 어제 또 다시 급등했습니다. 올해 전력 설비 기업들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작년 상반기 때 정말 온천 같았죠, 그냥. 그렇게 뜨겁게 가다가 하반기 때 좀 많이 좀 쉬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좀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력 기기 관련주들 오늘 이 이슈를 좀 가져오신 박유정 파트너가 어떤 포인트를 갖고 계셨는지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그렇죠. 강하고 네. 또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관점하에 다시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전력기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도 이 AI 기능을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챗 GPT라든지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그 AI 그런 프로그램에다가 돌리면 그 내용들을 요약을 잘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마트하게 정보를 빨리 찾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또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또 AI를 지금 또 만드는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지금 수요가 더 폭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용량 수요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 약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2023년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수요가 연간 최소 19%에서 최대 27%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용량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어딜까요? 네. 단연 미국이라고 미국이죠. 할 수가 있겠죠. 네. 2030년 미국 내 전체 전력의 8%가 이 데이터 센터에서 소모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변압기 중에서도 전력 기자재 수요도 지금 이제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미 변압기 수출액도 지금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미국 시장의 변압기 수출이 2021년도 수출액 대비와 이제 비교했을 때 약 3배 정도 가량 늘어난 수준이라 하고요. 우리 국내 기업들도 지금 현재 미국에 법인을 세우는 등 지금 잇따라서 현지 진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 있어서 전력기기 3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실적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요. 효선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거의 9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역시도 각각 74%, 30%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AI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AI 센터의 전기 소비량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네. 통상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약 20배 이상의 전력이 이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초고압 변압기가 필수적으로 지금 또 부각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우리 국내 3사 기업들도 지속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것도 마치 방산이나 조선처럼 정말 가성비가 아주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 이 변압기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에 일단 시작이 됐고 앞으로 한 2, 3년간은 더 뭐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변압기 관련주들, 이 전력 기기 관련주들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곤배 랭커. 네, 전선과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별 수주 이슈에다가 LA 산불 복원 시의 수해까지 거론되면서 이로 인해 전력 기자재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명전기와 재룡산업이 있겠는데요. 최근에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가장 강한 탄력이 나타났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장중 상한가를 터치한 다음에 외국인의 차익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상한가는 풀린 채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26%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들 역시나 주목받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중에서는 재룡전기가 4%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미국 현지 진출에 지금 힘을 쏟고 있고요. LG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지난해 7월에 미국 법인을 설립했고 공장을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전일에는 한 2%가량 빠지면서 주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전력 기자재 관련 기업들 앞으로 시장에 대한 확산 가능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어제만 놓고 봤을 때는 LA 산불로 인해서 단기적인 테마성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전력 기자재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여기도 사실은 보신 종목들 참 많이 작년에 눈에 익었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중에서 또 상당히 좀 많죠. 전력 기기 종목들도. 이 중에서 우리 곽 파트너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북미 시장에서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LS 일렉트릭 가지고 왔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쪽이죠, 이거. 네,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 수주 금액이 그러니까 2023년도 대비해서 32% 정도 이제 증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북미 지역 매출액이 2020년도 2월 비교했을 때 무려 90% 이상 가까이 급증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북미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 지금 비중 자체가 지난해 2분기 이미 50%를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보단 사실 지금 해외 사업 쪽에서 계속해서 좀 호황기를 끌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매출 계획을 지금 세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을 1조 원대 가까이 지금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지금 현재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실적 지금 시즌으로 도래한 만큼 이런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쯤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좀 특이한 점은 LS 일렉트릭의 또 주주 현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현황을 보시면 지금 현재 3대 주주의 캐피탈 그룹이 지금 3대 주주로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분율을 높였습니다. 참고로 이 미국의 자산운용사로 이제 꼽히는 이 캐피탈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자산 자체만 약 3,770조 원 정도 가량을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다가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캐피탈 그룹 쪽에서 최대 주주로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업황의 성장성이 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LS 일렉트릭이 제가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좀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문에 있어서도 중저압 배전 시스템 위주로 매출 구조가 만들어져 나갔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부산 사업장이라든지 계열사 KOC 전기의 공장 증설을 통해서 이 초고압 변압기 쪽의 생산 능력을 대폭 이제 확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이 LS 일렉트릭의 초고압 변압기 수주 잔고가 이미 3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30% 이상 증가한 거고요. 이 부산 사업장의 3분기 가동률 동안 90%에 육박하면서 지금 성장세를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LS 일렉트릭도 해외 현지화에 힘쓰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S 일렉트릭과 LS 전선이 미국의 프라이어티 솔루션즈 이제 그룹과 같이 함께 협업을 맺기로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미 그전 같은 경우에도 삼성 테일러 공장과 현대자동차, LG 에너지 솔루션 조지아 합작 공장 등 현지 진출 기업의 배정 기기를 이제 공급한 그런 이력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렇게 협업을 하기로 한 미국의 그 프라이어티 솔루션즈 그룹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나 구글 등의 빅테크 많은 기업들이 이쪽에 데이터 센터를 이제 유치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이제 주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두드러지는 예.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LS 일렉트릭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수출 비중 높은 회사라요. 그런 점들 역시 좀 두드러지길 보일 수 있다 보겠습니다. 자, 박 이사님은 어떤 종목 네, 보셨습니까? 저는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중요한 자료를 보면서 네. 말씀드리고 종목명은 이제 대한전선을 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곳,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전기를 쓰는 곳, 데이터 센터, 뭐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이걸 연결하는 전선이 없으면은 사실 뭐 소용이 없겠죠. 아, 이 전선, 그래서 저 구리 차트를 가져오셨구나. 네, 이 이제 빨간색은 구리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대한전선인데 거의 완벽하게 그 커플링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있죠. 작년에 한 2분기까지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 대한전선도 굉장히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미국 쪽에서 뭐 초고압 전선 같은 경우 900억을 수주를 했다. 작년에 미국에서만 7천억 넘게 수주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대한전선의 주가에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 구리 가격과 대한전선의 가격은 거의 99% 연동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구리 가격이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예, 중국에서 전기차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네. 데이터 센터 모두 구리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대한전선 관련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을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구리. 이거 케이블을 만들 때 당연히 그 안에 구리가 들어가니까 구리의 이 국제 가격과 굉장히 연동을 강하게 한다.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